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 맞아요. 그리고 리스크는 중간 정도. 상대적.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동산은 지금 화랑이죠. 부동산은 지금 상승기.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보죠. 올라갈 것 같고. 하지만 정말 명확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다 세금에 뺏기는 구조예요. 물론 비과세도 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어요. 임대사업자도 있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세금에 굉장히 많이 뺏길 수밖에 없고 세금 플레이를 잘못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왜냐면 세금 일단 많이 내야 되거든요. 살 때 많이 내야 되고 보유하는 대가로 많이 내야 되고 더 많이 내면 종합부동산도 내야 되고 팔 때 양도세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어떤 장점,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뭘까요? 장점이 아까 사업이나 주식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땐 리스크가 하얘요. 왜 리스크가 하냐면 제가 다른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서울 40년 역사를 봤을 때 늘 우상향했고 물가 상승 때문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오래 버텼을 때 본전을 찾거나 그나마 상향했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이 부동산이에요. 요새 주식 강의가 많으니까 이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야 멍청아, 뭐 코카콜라나 삼성전자 이런 주식을 똑같은 시기에 사 놓았으면은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저도 반박할 게 있습니다. 이 자산적 손해를 입힌 부동산과 자산적 손해를 입힌 주식을 만약에 따로 찾아서 비교한다면 리스크는 분명히 주식이 더 커요. 왜냐면 여러분이 사실 삼성전자를 옛날에 살 수는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가치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싼 거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파트를 뭐 잠실이나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때에 한 3천만 원 했다고 쳐요. 그럼 지금 한 30억 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은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3천만 원에서 하면은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대출이 껴져요. 대출이 껴진단 말이에요. 또는 전세를 낀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3천만 원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거주까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달라요. 약간 훨씬 더 적은 돈이 들어가고 훨씬 더 내 거주까지 해결해 주면서 자산이 불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인플레이션 방어죠. 인플레이션 방어에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덩치가 크고 이제 선반영되는 부동산 같은 땅이나 부동산이란 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선반영 됐잖아요,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생필품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생필품까지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는 경기가 원래 굉장히 좀 안 좋은 침체가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원래 있다고 해요. 지금은 약간 특이 체제긴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코로나 같은 특별 사태 때문에 하도 이제 화폐를 풀어대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억제가 되고 있지만 리스크는 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리스크가 좀 낮아요. 근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펀딩을 받을 수도 없고 어디서 인적 자원을 꺼내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쓰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고민, 노동 다 내가 해요. 사업에 비해서요. 왜냐면 여러분 주식에 비해서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시죠? 그럼 또 이 얘기 하시는 거 알아요. 너 주식 탐방도 안 다니는구나. 주식도 되게 원래 힘들어.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주식은 제가 결과가 좋지 않았기에 큰 소리 못 치겠지만 부동산은 움직일 게 더 많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새 나가는 돈이 많아요. 물론 사업도 많아요. 근데 부동산도 정말 많아요.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국가의 세금도 내야 되고, 임차인도 만나야 되고, 임차인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신경 쓸 게 많아요. 만만치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리고 뭐다? 그리고 하방.
하락으로 전환되면 오래 걸려요. 부동산은 방향이 한번 틀어지면 오래 걸려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그랬죠. 역사적으로 하락한 시기를 보면 공급이 많았던 시기인데 그때도 평균 5년에서 10년까지 침체장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을 버티기가 되게 어렵죠. 하락기에 왜 그러냐? 당연하죠. 대출을 꼈거나, 그렇죠? 아니면 투자금이 컸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다른데 제가 가끔 설명드리는 소액으로 아파트를 사놓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집 한 채나 두 채를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막 투자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한두 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니까 이게 뭐 생각하는 것처럼 막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이 만약에 하락기에 접어들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보면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부동산은 아까 세 가지 중에서 리스크가 가장 적어요. 그죠? 인플레이션 해치도 되고 그 증거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다 자기 집에 살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집에. 자기 집이 있고 거의 부동산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파킹을 해놓는 건데 돈을 버신 분들은 부동산에다 돈을 파킹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부동산이 폭등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최소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해줄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특히 지금 같은 비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완전 정상적이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쨌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고 안전성이 높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왜냐면 아까 사업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업은 잘하면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사업만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건너뛰고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냐? 있어요. 있는데 사업에 비해서 확률이 낮고 속도가 느려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세금과 상승 속도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은 내가 잘하면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해요. 물론 여러분 사업은 잘 되는 케이스를 전제 조건으로 좀 할게요. 망하는 분들도 많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하시다가 하락기가 오면은 물론 뭐 경매나 공매나 여러 가지 특수한 걸 할 수 있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하락기가 오면은 일단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활주로를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부동산을 해서 많이 올랐다고 좋아하지만 세금 때문에 파는 게 어렵고 판 다음에 다른 걸 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업처럼 순수익 나한테 들어오는 유입 자금이 한계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보시기엔 부동산으로 부자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건물주나 아니면 뭐 좋은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죠? 근데 보시면 건물주나 좋은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업이잖아요, 임대업. 그래서 가능해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건 전 주변에 많이 봤어요. 땅 가지고 있다가 벼락부자도 있었고, 건물주라서 그냥 부자가 더더욱 부자가 된 땅값이 올랐으니까 상가에서 월세를 잘 받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하신 분들과 비교할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부자 중에 진짜 부자는 약간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 중견기업이야. 대기업이 진짜 부자잖아요. 이 정도면 부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은 시간 동안에 돈을 어떻게 쓸까라 고민을 해야 될 정도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부동산으로가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된 게 아니에요. 중견기업, 대기업은 전부 다 자기 사업 갖다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최고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사업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다 돌고 돌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동산도 하는데 부동산 하시던 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주식 하시던 분들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된 분들이 주식을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식으로 한번 가볼게요.